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NFT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좀 불안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NFT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도 NFT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또 누가 그렇게 잘 알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 갤러리나 미술계에서도 NFT 바람이 불고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들 이게 정확히 어떻고 전망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대세가 그러니까 일단은 해봐야 된다. 라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맞죠. 처음엔 일단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많이 겪어보면서 하는 건데 근데 이 NFT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좀 뒤로 퇴보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조건 발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그 불안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실제로 현실화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뭐 정부에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세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예요. 예,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에서도 코인에 대한 과세, 현재 뭐 모든 코인에 대해서 이 과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좀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이제 좀 규모가 없는 데들은 되게 이렇게 다 쳐내고 그런 다음에 좀 메인인 몇 개의 그런 거래소들을 해서 정부가 이 거래하는 것들을 다 투명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한 걸 왜 하냐면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걷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미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그리고 코인 등등 해서 이러한 자산에 대한 그 세금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는 네, 일이기는 해요. 자산 자체에도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산의 이동으로 인해서 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근로소득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산의 이동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득세를 매겨야 된다.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 특히 뭐 부동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정부의 의지는 이러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세수를 어차피 늘려야 하니까.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미술품도 과세 범위가 확대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원화의 세금이 코인의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화는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뗀다라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면세인 거잖아요. 그리고 미술 시장이 매력이 있는 거는 다른 뭐 부동산은 뭐 사고 팔았을 때 양도세가 엄청나게 있다거나 뭐 보유했을 때도 세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미술은 기본적으로는 면세품입니다. 뭐 얼마 이상의 작품들은 세금이 붙고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면세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 세금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어 이거에 세금을 너무 많이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 예술 분야를 되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원화에 대해서 무슨 뭐 부동산처럼 세금을 때린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코인에 대해서는 어 이것도 뭐 코인으로 땄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잃었을 때 나라가 뭐 보상을 해주진 않지만 코인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이거를 땄었을 때는 몇 프로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증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세금을 더 매길지가 모르는 거죠. 물론 이 NFT 자체를
투자 자산보다는 미술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0% 그럴 수는 없죠.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아주 소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를 당연히 투자 자산의 하나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아주 쌀 때 샀어요. 30만 원일 때 샀는데 그거를 지금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NFT를 샀다. 그렇게 되면은 30만 원에 35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NFT 자체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시피, 근데 그 이더리움 가치 플러스 그 작가의 가치까지 더해져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방어적인 수단으로 NFT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같은 투자라고 봤었을 때 이 세금 문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인에 대해서 그 세금을 세게 매기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NFT를 사고 이거를 거래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원화 투자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금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많게는 세금은 몇십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주 저렴한 작품들이면 모르겠지만 억대의 작품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세금이 막 몇천만 원 단위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왜 NFT를 해야 되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술이 생겨나고 뭐 이러한 방법이 있고 저런 편법이 있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투자라는 것이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도 아주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술이 있고 저도 모를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던데, 기본적으로 많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 자체가 작아지면서 사람들의 추세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가격의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NFT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미술품으로 떴지만, 가장 그거죠. 코인을 통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서 지금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정부의 판단은 자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이걸 자산을 인정을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뭐 청신호다라고 이렇게 바라본 것도 있겠지만, 코인이 자산이 아닌 통화였다라고 하면은 NFT가 더 뭔가 활성화가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뭐 더 파고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도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100%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코인의 과세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NFT 시장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작권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NFT라는 것 자체가 원작자가 있죠. 원작자가 뭐 민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서 하면은 이게 장점이 있죠. 어떤 식으로 이게 유통이 되더라도 디지털 세상에서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그냥 자동으로 되고, 뭐 경로 추적도 자동으로 되고 금액 추적도 뭐 자동으로 된다라든가, 그리고 취급권도 자동으로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판 코인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아니면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원작자한테도 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기술이 발달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자동 저작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등록을 해놨었을 때 사람들이 뭐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에 그 이미지가 나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이 그 원작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이미지, 그림 이런 것도 되겠지만 사람의 얼굴 막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의 어떤 표정 같은 게 밈이 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짤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거 자체가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짤방 자체가 이렇게 쓰이거나 하면은 그 뭐야 돈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쌓이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뭐 이미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추후에는 될 텐데,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배우의 아이고 색깔이 배우 배우의 얼굴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저작권 자체가 그 뭐야 배우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거 이미지를 어떤 사람이 NFT로 타인이 원작자로 등록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물론 이거를 소속사에서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무한대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돈이 드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소송을 뭐 하려면 하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얼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배우의 얼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큰 문제는 사실 배우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지금 디지털 세계라고 해서 모두 디지털을 할 줄 아는 거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현실 세계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현실 세계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 그림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어 가거나 아니면은 카피, 복사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NFT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원작자가 되죠. 원작자가 되고 나중에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어떠한 NFT에 대한 고유의 권한은 이거를 올린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저작권은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작자가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찾아내면 되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나는 인터넷 잘 안 하고 NFT 세상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초기에 발견됐으면 모르겠지만 이 원작자가 이걸로 벌어들인 돈이 막 엄청나고 뭐 어떻게 되고 했는데 NFT는 고객센터가 없잖아요. 고객센터? 또 없고 관련 법? 관련 법도 아직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NFT에 올라와 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베낀 이미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의 진짜 최초 저작권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은 이거를 모두 다 시스템에다 올려놔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내가 나라의 저작권 협회나 뭐 그런 데다 등록을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글이든 그림이든 그 사람이 창작한 즉시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이버 세상에서 누군가가 가져가서 자기가 원작자로 올려놨는데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이걸 원작자로 올린 사람이 원작자고 그 근거 자체가 나중에는 되게 확실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의 역사가 그 전에 역사가 있었지만 일본이 와서 역사를 조작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후세대부터는 그 역사를 진짜 역사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게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만 그런다고 하면은 쉽게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또 약간 틀어가지고 쓴다. 그런 걸 좀 우려해가지고 거의 카피인데 약간 틀어가지고 그래서 AI가 잡아낼 수 없는 뭐 그런 정도로만 좀 변형을 해가지고 쓴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상 한 20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있는 거 그냥 카피하고 하는 게 그냥 원화 시장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NFT 요즘에 무슨 플랫폼이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개의 코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네. 뭐 슈퍼레어나 오픈시 막 이런 데들 큰 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데. 그러니까 NFT라는 게 그 사실상 유명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만든 게 애초에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그러면 거래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버리면 되지. 하지만 NFT의 취지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랑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더라도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뭐냐 원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관리를 하게 애초에 되어 있지도 않고 뭔가 감시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이 되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누군가가 표절을 한다라거나 이런 게 앞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이 사람이 도용을 해가지고 밝혀졌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이 뭐 뽑아 먹을 만큼 다 뽑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자체 때문에 그 작가나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될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나라 법에서 처리해 주기도 힘들고 막 미국이나 여기저기 막 해외에 해가지고 이걸 소송을 하는데 비용도 엄청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알까요? 자기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수임을 한다 그래도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거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판례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뭐 영어로 막 미국에까지 막 뭔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뭐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온라인과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표절 저작권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땐 많이 있을 텐데 밝혀지지 않은 걸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뭐 무한적으로 많이 생겨날 수 있는 NFT에 누가 내 그림을 쓴다고 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제가 NF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기술적인 뭐가 있다 이렇게 제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NFT가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든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면은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고쳐 나가고 막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고쳐 나가려면은 사실상 이 코인이나 이런 NFT 자체에 원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세금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원화 사지 뭐. 하지만 음, 그렇게까지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네,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곧 NFT 전시 같은 것도 하고 NFT를 만들기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때를 기다려오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NFT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음, 이 디지털 미술 시장이 오는 거를 되게 기다렸어요. 네, 왜냐면은 제 작업의 근간이 되고 제 작업을 결정적으로 완성을 시키려면은 디지털이 반드시 필요했었기 때문에
네, 제 NFT 작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좀 굉장히 제가 잘 몰라서 예, 부족한 영상이지만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